중국의 해상무력 시위가 날로 격해지자 드디어 대한민국 해군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우리영 해상의 공중안보를 담당하던 해공항공전단을 사령부급으로 격상한 건데요. 이는 지난 71년간 해군작전사령부가 보유해오던 해상항공작전통제권이 해군항공사령부로 이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명령체계가 간소화되면서 북한이나 중국의 도발에도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한국 해군의 제공력 강화는 비단 중국의 도발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대전에서 해상 제공권은 육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해졌는데요. 바다에서는 수중, 해상, 공중까지 3차원의 다각도 전쟁 수행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 해군을 들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전 세계 공군력 순위는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군사 관계자들은 전 세계 공군력 순위 2위가 미 해군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미 해군의 항공연력이 어마무시한 수준이란 건데요. 대한민국의 해군 항공사령부 창설 또한 우리 해군이 강력한 제공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대잠수함 능력의 강화입니다. 잠수함은 적의 어떤 전투함이나 심지어 항공모함이라도 단 한 발의 어뢰나 미사일로 격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은 오는 2025년까지 12대 MH-60R 시호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UH-60 블랙호크를 해상작전용으로 개량한 MH-60R 시호크는 해상항공작전과 대잠 초계 능력으로 현존하는 최상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언할 만한데요. 적 잠수함 탐색용 디핑 소나와 소노브이를 탑재하고 있고 단 한 번의 이륙으로 무려 4시간에 걸친 대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H-60R 시호크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을 자그마치 96시간 동안 추적한 적이 있어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사실상 시호크가 이미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 전력을 완벽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호크에 2발씩 탑재되는 마크 54 경어뢰 때문입니다. 마크 54 경어뢰는 그야말로 미국이 보유한 모든 잠수함의 공격 기술이 총집화된 어뢰라고 부를 만한데요. 276kg에 달하는 무게에 탄도 중량만 무려 44kg이 넘는 괴물 고폭탄입니다. 게다가 왕복 외형 기관을 채택해서 사거리 15km에 속도만 해도 무려 74km가 넘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최신의 핵잠수함인 0950 수위급 잠수함의 최대 속도가 고작 시속 55km 언저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마크 54 경어뢰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해군이 시호크와 마크 54 경어뢰를 도입한다는 것은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쳐대던 중국 해군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을 만한 전력 강화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충격적이게도 시호크와 마크 54 경어뢰 도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이의 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애정어린 불평에 가까운데요. 바로 왜 한국은 헬기를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는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확실히 헬기라는 게 얼핏 보면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KF-21이라는 희대의 명작까지 탄생시킨 대한민국이라면 헬기 또한 자체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헬리콥터 자체 개발은 가히 전투기 개발에 비견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애초에 10수톤이 넘는 철덩어리를 회전익의 의지에 하늘에 띄운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공격 능력, 기동성, 안정성 모두 확보해야 하는 전투형 헬기는 그 개발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독자 개발로 헬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헬기 제작 기술이 형편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이미 헬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물론 미국도 개발 중인 차세대 헬기에 근접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군사 선진국에 얼마나 다가왔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헬기의 개발 난이도가 쉬울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우리 군과 업체들이 억울한 보함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헬기의 개발 역사는 KF-21 개발사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KF-21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항공기인 KT-1 웅비를 시작으로 T-5식 고등훈련기와 FA식 경공격기를 거쳐
기술을 가다듬으면서 맺어낸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체 개발 헬기 역시 기술을 가다듬고 현재 KF-21에 버금가는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트 전투기기의 파란을 일으킨 KF-21처럼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헬기도 그러한데요. 동축반전 로터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헬기는 그야말로 공중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차세대 헬기 성공 여부에 따라 전 세계 제공권의 판도가 뒤바뀔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회전익기의 KF-21 보라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형 차세대 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군의 오랜 염원인 헬기 전력의 완전 국산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KUH-1 수리형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헬기 개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LAH를 거쳐 또다시 공중전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도움밖에 없이 어떻게든 남의 기술 베끼기에 여념이 없는 중국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헬기를 만들었다가 세계적으로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판 블랙호크 G20입니다. 과거 소련과 러시아의 미-8, 미-17 헬기를 사용하던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민소형 블랙호크를 한 번 맛보고는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는데요. 중국이 보유한 헬기가 최다 4,000m 이상의 고도에서 작전불능 상태에 빠졌던 것에 비해 태생부터 전천후 작전을 염두에 둔 블랙호크는 이런 악조건인 환경 속에서도 말 그대로 날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도, 티벳,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평균 해발 고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국가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성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 기술 베끼기에 투자했습니다. 오죽하면 추락한 블랙호크 잔해를 불법 수입해서 핵심 기술을 빼나갈 정도였는데요. 이런 온갖 더러운 기술 스파이 행동을 일삼던 중국은 결국 2018년에 G20 일명 카피호크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육군 항공대는 물론 해군용으로도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헬기 기술의 자립에 성공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G20을 양산하기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슬그머니 생산 물량을 줄이고 다시 러시아 헬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건데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이유가 중국이 개발한 G20의 성능이 중국의 제조 기술 부족으로 기대 이하의 성능으로 나왔다는 게 정설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즉 많은 중국산 제품들처럼 짝퉁은 어쩔 수 없는 짝퉁이라는 건데요. 중국이 다시 수입하기 시작한 러시아 헬기가 고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171SH라는 것을 미루어 보면 G20의 고고도 작전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차세대 헬기는 블랙호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헬기로 알려져 있는 SB-1 디파이언트와 상당히 유사한 성능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자세한 개발 상황은 기밀에 붙여져 있지만 대한민국은 독자 기술력으로 이미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는 헬기 제작 기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개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미국의 SB-1 디파이언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메인 로터와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놓여있는 꼬리 날개가 특징인데요. 이 덕에 기존 헬기에 비해 60% 이상 전투 반경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고고도 전투 성능 또한 5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평균 속도는 일반 고전기 항공기와 맞먹는 속도인 시속 450km 이상으로 기존 헬기에서는 불가능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디파이언트에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이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갑자기 대한민국의 헬기 기술에 이목을 집중할 정도였는데요. 바로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SB-1 디파이언트의 기술 제휴 의사를 타진한 것입니다. 군사기술 공유에 있어 굉장히 폐쇄적인 입장인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심지어 차세대 헬기의 기술 협약을 먼저 제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미국이 제시한 협력 형태에는 공동개발과 한국형 기체개발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디파이언트는 개발 기간이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져 개발 비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하긴 했지만 아직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현재 미국은 벽에 부딪힌 디파이언트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왜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을 콕 집어 공동 개발을 제의한 것일까요? 사실 한국은 전투용 헬기 부분에서 그 보유 수량만 세계 5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 세계군용기 전력 현황에 따르면 전투용 헬기로는 미국이 5,342대로 1위, 러시아가 1,732대로 2위이며 3위 이란 827대, 4위 일본 719대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과는 협력을 안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래서 남은 우방국인 일본 강국은 굉장히 많은 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의 전투용 헬기는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고 수리온을 비롯한 마린온, LAH 등 다양한 종류의 전투용 헬기를 사용한다고 하니 같은 형태의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고 있던 차에 한국이 구세주로 등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경제, 군사를 아우러 미국과 많은 것을 협력하고 있어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없는 셈입니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헬기 예상 교체 수량이 수백 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것은 이미 미국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의 차세대 헬기 사업에 자신들과 공동 개발하자며 꾸준한 제안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발전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세계에 증명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탄탄한 기본기 덕분에 한국형 차세대 헬기의 등장이 더욱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차세대 헬기의 개발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개발일지 아니면 한국의 독자 기술을 통한 개발일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분명 이전과 다른 건 지금의 대한민국은 제트 전투기와 헬기도 개발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영공을 우리가 만든 항공기들로 수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